지난 10일 국회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만든 민간인 사찰 특위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1년 동안 제대로 된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심재철 위원장은 그동안 활동비 9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반납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민간인 사찰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히려 사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집행을 맡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차례 검찰 수사도 몸통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사건. 국민들은 수많은 의혹을 국회가 규명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했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6월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이후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열지 않고 최근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일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철 특위위원장은 특위활동 종료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우리 위원회 활동을 종료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런 여야 합의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해 6월 19대 국회 개원 조건으로 특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특위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를 듣기 위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았지만 총장이 뭐라고 사무차장. 근데 그 작년에 구성된 그는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국회가 진상규명 기회를 포기하면서 국가인권위가 지난 2월 국회의장에게 국가기관의 정보 수집 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사안도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권고안과 함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불법 사찰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무총리실 지원관실에 직접 내사를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국내 정치인, 민간인들에 대한 내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지원관실에 이첩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정점으로 국정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초 검찰이 1차 수사에서 지원관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사건은 2건, 2차 수사에서 형사처분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사건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불법 사찰은 100건이 넘었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지원관실의 뒷조사식 사찰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과거보다는 정부에 대해서 조금 당당하지 못하고 너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평판들이 있는데 이 사건만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로 성의 있게 잘 챙겼죠. 특히 직권조사를 통해서 했다는 것, 이것은 높게 평가할 겁니다. 직권조사는 인권이 스스로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 사찰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국가기관이 공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박근혜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권위는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불법 사찰을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청와대는 근절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노력하겠다라는 형식적인 2줄짜리 답변만 인권위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인권위는 지난 7월
좀 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5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해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실에 그 권고한 사안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기다리는 중이고 아시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입장을 밝히는 것이 내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이미 판단을 한 사항이라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속내는 국무조정실의 태도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국무조정실은 사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겉으론 민사소송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뉴스타파가 단독으로 입수한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의 민사소송 관련 정부 답변서. 박근혜 정부는 김 씨가 사찰로 인해 피해를 본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익 씨가 지난 8월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심지어 법원에 손해배상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항소심에 가면 인지대가 또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인지대를 낼 돈이 없어서 저희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금액이라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국가가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찾지 못하고 YTN 노조 사건에서는 아예 사찰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노조를 사찰하고 임원 인사에 개입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오히려 총리실의 정당한 업무라는 궤변으로 사실상 불법 사찰을 옹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론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실제 소송에서는 국가가 대상할 부분은 없다. 이게 공식 입장이셨거든요. 피해가 있고 없고 이분은 그는 이제 또 다른 변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제는 검찰총장 사찰과 이에 따른 공작정치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 발견되었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도 사실은 민간인 사찰의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아주 크게 드러났던 계기였는데 이 계기를 건전의 계기로 좀 삼지 못하고 있다 보니 문제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공직자는 물론이고 정치, 노동, 종교, 언론계 등 민간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던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 본인도 사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문제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미 현재 우리 민주화 시대에서 일상적인 자유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 어떻게 말하면 과거 회귀적인 그런 정보 정치에 의존한다 그러면 이 정부는 굉장히 견디기 힘들 겁니다. 아마 오래 못 가서 국민의 신뢰를 잃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